안녕하세요. 달술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사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길 바라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투자와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맞게 되면 발생하는 사례를 경매 사건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부산에 위치한 오피스텔이고요. 감정 가격은 1억 9천만 원인데 거의 4천만 원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밑에 보시면 임차인이 있고요. 임차인은 2018년도에 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별다른 권리관계는 보이질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고 못 받은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나야 됩니다. 지금 감정 가격이 1억 9천만 원인데 전세 보증금이 얼마죠? 1억 7천만 원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 굳이 입찰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찰이 되는 거고요. 근데 밑에 보니까 남은 임차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이라고 하네요. 6천만 원은 반환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은 최소 1억 1천만 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감정 가격보다는 많이 저렴해졌죠. 하지만 이상하게 사람들이 입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 자, 이제 제가 여기서 이야기의 관점을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임차인의 입장, 입찰자의 입장이 아닌 소유자의 관점에서 제가 보도록 할게요. 이 소유자 반 씨죠. 반 씨는 임차인에게 6천만 원을 반환했지만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다 추가로 등기부 등본을 볼게요. 보시면 소유권 이전이 반 씨에게 되었죠. 매매로 이전됐습니까? 아니죠. 강제 경매로 매각이 됐습니다. 강제 경매로.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다시 경매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전 경매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전 경매 사건을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전 경매 사건인데 감정 금액이 2억 1천만 원입니다. 오히려 이따가 더 높았네요. 그럼 낙찰은 얼마에 되었냐? 6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당시 임차인 누굽니까? 임차인 윤 씨죠. 보증금 1억 7천만 원입니다. 똑같은 걸 알 수 있고요. 이때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경매를 신청했네요. 청구 금액이 3억 4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 물건 말고 한 개 더 있어서 합쳐진 금액입니다. 어쨌든 지금 감정 가격 대비해서 전세 보증금이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80% 넘어가는 수준인데 낙찰을 받았어요. 얼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6천만 원입니다. 조금 전 내용 기억납니까? 임차인의 남은 보증금 얼마였습니까? 1억 1천만 원 정도였죠. 그래서 실제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했다기보다는 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궁금한 게 이 임대인은 저 매매 가격과 비슷한 전세 보증금을 떠안으면서까지 이 오피스텔을 왜 낙찰받았냐 이겁니다. 자, 낙찰 시기를 보면요. 2022년 1월 21일. 이때 여러분들 아시죠?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을 때입니다. 너도 나도 전세를 끼고 갭 투자가 성행했었는데 이분도 아마 지금 사놓고 일단 2년만 지나면 집값 오르겠지. 이 전세 보증금보다 더 받겠지. 라는 생각으로 낙찰을 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이 목적물의 실제 거래 현황을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매매 사례를 보면 21년도 10월에 1억 3,900만 원입니다. 지금 같은 하락기에 이 금액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이 금액은 못 받습니다. 더 떨어졌겠죠? 그러면 전세를 볼까요? 전세를 보면 2018년 이후로 전세 사례가 없습니다. 전세 수요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런 부분들을 낙찰자는 사전에 확인을 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대금 지급을 기한 후에 납부를 한 거 볼 수 있습니다. 고민을 한 것 같긴 합니다. 같긴 해요. 그리고 어쨌든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에 배당까지 이루어지면서 경매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근데 자, 본래 사건으로 돌아가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매를 신청할 때 경매를 신청하기 위한 집행 권한을 받아야 되죠. 받기 위해선 소송을 제기했겠죠. 그 소송 날짜가 언젠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송 날짜가 언제냐면 2022년 5월 31일입니다. 배당을 받고 일주일 만에 이 낙찰자 새로운 소유주가 보증금 반환의 능력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한 겁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었다면 계약을 좀 연장하자.
시간을 좀 달라 분명히 했겠죠. 하지만 임차인은 보증보험을 통해서 반환을 받고 주택 임차권을 설정하여 대항력을 유지시킨 다음에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이미 없어요. 이 부분은 이전 경매 사건을 통해서도 전입세대 열람 내역이 없다는 사실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은 보증공사인데 보증공사한테 좀 더 거주해라, 연장하자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보증공사는 그냥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낙찰자가 하루빨리 보증금을 줘야 돼요. 임대인도 뭐 나름 액션을 취하긴 했겠죠. 잔금을 치른 3월 또는 그 이전부터 전세를 내려고 부동산을 내놓거나 했을 텐데 수요자가 나올 리가 없죠. 무조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만큼 자본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야 됩니다. 이 경매 물건만큼은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집을 팔거나 다시 경매 내놓거나 하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건데 파는 것은 더욱더 안 되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보증공사는 하루빨리 소송을 통해서 경매로 넘기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부동산 매매가가 1억 초반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세 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떠안고 살 사람이 있을까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 각자가 판단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